안녕하세요. 에듀윌에서 보험 일반을 담당하고 있는 우정우입니다. 2024년 시험이 이제 드디어 치러졌죠. 그리고 이제 그 시험 결과를 갖다 보면은 우리 이제 그 시험이 전반적으로 커밀을 제외하고는 영어도 그랬고 위에보도 그렇고 약간 좀 평이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또 이제 계릭 시험이 또 매년 있고, 그리고 이제 에듀윌 수강생들도 수준이 많이 올라가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좀 그 우본이 있죠. 우본이 아직까지 이제 그 수험생들의 이제 수준이 이제 향상된 걸 제대로 파악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출제가 됐으면 그냥 한 중간 정도 난이도의 수준의 문제였을 건데, 지금 이제 학생들의 수준이 조금 향상된 상태에서 이렇게 출제하니까 약간은 조금 평이한, 조금 이제 쉽게 느껴지는 이런 형태로 전반적으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특히 우편이 좀 쉽게 출제가 됐고요. 예금 보험은 그래도 이제 약간 킬링 문제들이 있죠.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변별력을 위한 문제들이 이제 몇 문제씩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쉬운 뭐 전년에 비해서 여러분이 체감상 조금 이제 쉽게 느끼셨어요. 이번에는 시험을 준비하는 기간도 좀 길었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좀 변별력 있는 좀 어려운 문제도 있긴 있었죠. 10번이랑 이제 17번 같은 문제, 이런 문제들은 개수 세는 문제로서 이제 여러분들 실력 있는 분들도 한 번만 이제 발 삐끗, 판단 삐끗하면 이제 틀릴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이제 두 개가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부터 해서 해설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 문제. 생명보험 상품의 종류에 대한 설명. 종신보험은 보험기간을 미리 정해놓고 피보험자가 그 기간 내에 사망 시 보험금을 지급한다. 오, 너무 친절하죠. 그러니까 1번 문제가 지금 옳지 않은 거 고르는데 1번에서 정말 기본적인 내용을 갖다가 지금 오류를 주고 있어요. 지금 종신보험의 친구가 정기보험이죠. 생명보험의 가장 대표적인 게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이 있는데, 여기서 기간을 갖다가 정해놓은 건 있지 않습니까? 요건 정기보험이에요. 정기보험. 예, 종신보험은 기간이 없죠. 그러니까 계속 그래서 종신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바로 1번에 정답을 줍니다. 너무 친절하죠. 그 다음에 이제 2번. 보장성 보험은 만기 시 환급되는 금액이 없구나. 이미 납입한 보험료가 적거나 같다.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을 갖다 구별할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보장성 보험은 환급 금액이 없거나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같아. 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더 많이 돌려주지 않습니까? 환급 금액을. 그럼 그때는 저축성 보험이 되는 겁니다. X. 그리고 생사혼합보험, 요게 이제 별명이 양로보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얘는 사망보험과 그리고 생존보험의 기능이 결합된 보험. 간단한 정의입니다. 간단한 범위. 이게 왜 틀렸다고 해놨지? 지금 우리가 틀리는 거 고르는 거 없고 얘가 정답이었죠. 얘 다 맞는 애들. 그 다음에 이제 변액보험은, 자, 보험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로 특별 계정을 통해서 기금을 조성해서 그 기금을 갖다가 이제 투자해가지고 발생한 이익을 갖다가 보험금 또는 배당으로 지불하는 보험, 변액보험. 이것도 딱 이제 변액보험의 기본적인 이제 정의에 대해서만 이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1번 같은 경우는 진짜 어떻게 보면 그냥 거저주는 문제. 거기다 또 1번을 갖다 이게 한 3번이나 4번에서 꺼놨으면 푸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을 건데 바로 1번 해주니까 정말 친절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한테 이제 인사하는 그런 문제라고, 빵긋 웃으면서 인사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2번 보겠습니다. 제가 시험 전날 이제 제가 운영하는 톡에서 보험 상품이라든지 뭐 예금이라든지 뭐 이런 그 우회보와 관련된 문제들을 좀 찍었어요. 그 찍은 내용 중에 하나가 그 제가 이제 보험에서 5문제인가 찍었어요. 근데 이제 그 찍은 거 중에 하나가 삼이원 방식과 현금 흐름 방식을 갖다가 구별해 가라 했는데, 그게 지금 나왔죠. 삼이원 방식은, 자, 그 3예정률 그래가지고 이제 2사 사업 해가지고 수업 때 이제 알려드렸죠. 2사 사업, 그 예정 이율, 그리고 이제 예정 사망률이 예정 위험률이에요. 그 다음에 예정 사업 비율 해가지고 3대 비율을 갖다 기초로 하여 계산하는 방식이다. 딱 맞고요. 요거 좀 쉬운 방식. 그 다음에 현금 흐름 방식 있지 않습니까? 요건 좀 복잡한 방식이에요. 왜 복잡하냐? 삼이원 방식을 포함한 다양한 가격 요소를 반영하여 보험료를 산출한다. 얘는 삼이원만 가지고 이제 가격을 산출하는데, 얘는 삼이원 방식을 포함해서 다양한 가격 요소를 갖다가 반영하다 보니까 좀 더 이제 엄밀한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험자는 적립보험금의 기대 수익률을 사전에 예상하여 일정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 자,
보험자가 보험회사죠.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갖다가 고객님에게 할인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보험료가 낮아지면 있죠. 할인율이 높아지면 할인율이 높아지면 보험료를 갖다 할인해 주니까 보험료가 올라간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4번 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확률을 대수법칙에 의해서 미리 예측하여 보험료 계산에 적용하는데, 자, 보험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 원칙 중에 하나인 원리 중에 하나인 대수의 법칙을 갖다 이용해서 이제 예측을 한다. 발생할 확률을. 그다음에 이제 예정 사망률이 높아지면 사망보험금의 보험료는 올라간다. 우리가 이제 3예정 배웠지 않습니까? 이 3예정률과 그다음에 보험료 있죠. 보험료는 기본적으로 비례한다고 있어요. 이게 올라가면 보험료도 같이 올라가. 근데 딱 하나 있죠. 이질적으로 다른 애들이랑 다르게 반대로 가는 애가 하나 있다고 있어요. 그게 이 다를 이자 써가지고 예정 이율은 보험료와 반대로 간다고 있어요. 얘가 올라가면 얘는 보험료는 내려가면 얘는 올라가고. 하지만 이제 다른 애들 있지 않습니까? 뭐 예정 사망률은 사망보험료랑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얘가 올라가면 얘도 같이 올라간다. 맞는 거예요. 얘 빼고는 완벽하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언더라이팅에 있죠. 수행 절차를 바르게 나가는 것은, 이것도 이제 우리가 딱 이미지화 시켜가지고 되게 이제 여러 번 아주 흔하고 쉽게 이제 반복해서 이제 공부했던 내용에 너무 이제 기본적이고, 하지만 이제 또 좋은 문제예요. 이번 문제가 조금 쉽긴 했지만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제 기본에 충실하게 어떻게 보면 좀 좋은 문제들, 우리가 이제 보험 업무를 하기 위해서 딱 이제 뼈대가 되는 지식들 있죠. 그런 지식들을 갖다가 문제로 많이 구성을 갖다 했습니다. 조금 더 이제 난이도가 높았다면 좋았겠지만 그래도 이제 하나하나가 정말 이제 좋은 문제들입니다. 자, 요 이제 언더라이팅은 5단계로 구성이 되고요. 그 중간에 가장 핵심적인 과정을 담당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했어요? 언더라이팅 부서에 의한 선택, 미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얘 이전에 있지 않습니까? 2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첫 번째가 있지 않습니까? 보험 모집 조직, 보험 모집자들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디귿바. 그 다음에 이제 얘들이 어떻게 보면 모집자라는 개인이 좀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주관적 판단에 좀 객관적 판단을 갖다가 좀 추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게 리얼번, 건강진단이라는 객관적 방법에 의해서 2번째 언더라이팅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모인 자료들을 바탕으로 얘가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갖다 이제 좀 보완해주는 작업이 이제 2단계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계약적 부심. 계약적 부심사는 요 단계에서도 이루어지고 이게 이루어진 다음에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자리를 잡아놓은 거예요. 교과서에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보험 사고가 발생한 다음에 있지 않습니까? 보험 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이 고객님, 그러니까 보험 계약자라든지 피보험자, 이 사람들이 잘못이 있나 없나를 갖다 판단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사고 및 사망조사,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완전 뼈대죠. 기본이 되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들어가겠습니다. 보험 업무상 있죠. 4번. 자, 보험업법상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역시 시험전달에 제가 톡에서 있지 않습니까? 언급했던 거예요. 보험 모집자에 대한 내용 확인하고 가세요. 5개를 찍었는데 거기서 이제 이 보험 모집자 확인하고 가라는 것도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한번 단톡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게시판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 통해 가지고 제가 당시에는 단톡에서만 올렸었거든요. 그 단톡에 올렸던 내용을 캡처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집었던 게 거의 한 절반 정도, 어쨌든 꽤 절반 이상인가 어쨌든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요거죠. 보험 모집자와 관련된 거. 그래서 이제 이 문제 아니네. 요 문제 말고 뒤쪽에 가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자. 보험중개사 있죠. 보험중개사는 여러분들 보험 설계사랑 구별을 갖다 해주셔야 돼요. 보험중개사는 독립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고 있습니다. 얘들도 중개를 하고 얘들도 중개를 하는데 얘는 독립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근데 얘는 독립적인 애가 아니에요. 보험회사라든지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에 소속된 애들이에요. 요 2개가 공통점은 중개고 있죠. 차이점은 얘는 독립적, 얘는 소속. 이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2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3번 먼저 보죠. 보험 대리점은 보험 회사를 갖다가 위에서 보험 계약을 체결을 대리하는 애들. 보험 대리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험 회사를 갖다 대리하는, 체결을 대리하는 애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2번이 대표이사를 포함한 보험회사의 임직원은 보험 모집이 가능하다. 자, 임직원이 있죠. 대표나 대표는 있지 않습니까? 대표는 보험 모집이 불가능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2번이 틀리는 거죠. 대표이사 이런 사람은 보험 모집 불가능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5번 넘어가겠습니다. 5번. 제3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1번 생명보험으로 제3보험은 실손보상을 원칙으로 한다. 제3보험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실손보상의 원칙은 생명보험에서 온 게 아니라 손해보험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틀린 선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자, 생명보험사가 있죠. 제3보험업을 겸용하는 경우 자, 생명보험사도 그렇고 손해보험사도 그렇고 제3보험업을 겸용할 수가 있어요. 그 겸용하는 경우 제3보험에 부과하는 질병사망특약 보험금액의 한도는 개인당 2억 원이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어디가 틀렸어요? 자, 생명보험은 있죠. 원래 생명보험사가 질병사망을 갖다가 원래 얘가 담당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보험사가 있죠. 제3보험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질병사망에 대해서 어떤 한도 같은 게 없어요. 2억이라든지 뭐 80세라든지 이런 한도가 없어요. 근데 이제 손해보험이 제3보험을 갖다 경영하는 경우 질병사망을 다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개인당 2억 원 그리고 이제 80세 이하라는 있지 않습니까? 요런 이제 제약이 따르게 된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있지 않습니까? 이 제약은 생명보험사가 아니라 손해보험사가 제3보험을 겸용하는 경우에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험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보험회사가 생명보험업에 해당하는 보험 종목 중 일부에 관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자, 치명적인 약점이 나왔죠. 일부 안 됩니다. 전부에 관해서 전부란 단어가 우리 교환에서 이제 제가 수업 때 강조를 했는데 이유가 뭐냐면은 전부란 단어가 약간 좀 그 액센트가 강한 단어예요. 하나라도 빠져버리면 이건 이제 오류가 돼버리는 거예요. 뭐뭐 많이 들어간다라든지 전부라든지 뭐 시작이라든지 이런 되게 액센트가 강한 단어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단어들은 시험에서 이렇게 주인공으로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틀렸어요. 그럼 정답은 4번이겠죠. 4번을 보시면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자,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게 뭐 그냥 보험들이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사람의 질병상해 간병, 질상가 아니라 보죠. 질상간에 관해서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 이게 바로 이제 제3보험이죠. 그러니까 제3보험의 그냥 교과서적인 정의예요. 그러니까 우리 제3보험 처음 공부하면 배우는 문구입니다. 그러니까 오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6번 들어가겠습니다. 보험 계약에 대한 이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험 계약의 실효는 이것도 시험 전달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 그 보험 계약이 있지 않습니까? 효력이 없어지는 케이스가 네 가지가 있어요. 실효와 취소와 무효와 취소. 뭐 취소 무효라 해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또 뭐야 그러니까 해지 요 네 가지 구별하고 가세요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 문제의 정답이 1번이거든요. 보험계약의 실효는 있죠. 계약이 처음에는 유효하게 성립되었으나 계약이 특정한 원인이 발생하여 계약의 효력이 계약 시점으로 소급되어 없어지는 거. 이게 취소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취소와 실효를 교차해서 오답이 구성된 거예요. 보험이 좀 적중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험 뭐 다른 과목도 한 절반 이상 정도는 제가 이제 체크했던 것들은 이게 적중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지 의무는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보험자에게 사실대로 알리는 것으로 계약 청약 시에만 이행하고 있죠. 부활 시에는 이행하지 않는다. 이 고지 의무가 청약 시에도 이행되고 부활 시에도 꼭 필요하다는 거 우리 몇 번이나 문제라든지 문제집이라든지 그 수업 내용 중에서 몇 번이나 확인했던 핵심 포인트입니다. 요거 틀렸고. 그 다음에 이제 보험가입증서 있죠. 보험증권. 이건 영수증이랑 비슷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있죠. 증거로서 이용이 되는데 이게 성립 요건은 아니라고 했어요. 이게 없더라도 성립된다고 있습니다. 법률행위가. 우리 영수증 안 받는다고 해서 슈퍼에서 물건 사고 영수증 안 받았다고 해서 거래가 정상적으로 성립이 안 된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수업 시간에 예를 갖다 들고 문제도 몇 번이나 풀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때 지체 없이 이를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학생들이 여기서 좀 고민을 했을 거예요. 보험수익자가 이게 안 들어가는 거 아닌가 고민을 했는데 수업 때 이거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지의무 때는 고지의무와 관련해서는 있죠. 보험수익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고지의무는. 근데 여기는 고지의무가 아니라 통지와 관련된 통지의무와 관련된 거죠. 그 이제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때 통지해야 되는 이 통지 의무의 경우에는 보험수익자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구별해 달라고 있어요. 문장 구조가 비슷한데 이게 고지 통지하면 뭔가 느낌이 비슷하죠. 같은 치자 시리즈지 않습니까? 근데 두 개가 다르다고 했어요. 그게 또 딱 출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완벽하게 풀어야 되는 문제. 자, 그 다음에 7번 넘어가겠습니다. 7번. 우체국과 민영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자, 우체국보험은 변액보험, 퇴직보험, 그리고 이제 퇴직연금, 손해보험을 취급할 수 없다. 맞죠. 전부 다 얘들을 취급할 수 없어요. 우체국보험이 공적인 성격 같은 게 좀 있어가지고 일반 민영보험에 비해서 뭔가 다룰 수 있는 업무의 영역 한계가 좀 존재하거든요. 그 한계를 갖다 지금 짚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민영보험은 감사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관리를 받는다. 자, 이것도 수업 때 엄청 강조했고 모의고사 뭐 이런 거 기출에서도 비슷한 문제 다 봤던 겁니다. 감사원은 우체국 보험의 관리 감독을 갖다 맡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민영보험을 갖다가 이제 관리 감독하는 겁니다. 이 감사원이 국가기관이지 않습니까? 우체국 보험이 공적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원이 얘들을 갖다 감사를 관리 감독을 하는 거예요. 민영보험은 감사원이 할 일이 없죠. 여러분 공무원 되시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사고를 치시거나 그러면 감사원 공무원들이 나와서 여러분들을 갖다 이렇게 막 이렇게 조사하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갈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은행원이 됐어요. 일반 은행원이 되면 있죠. 여러분이 잘못하면 감사원이 아니라 그 은행 조직 내에 어떤 감사팀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민영보험과 우체국보험의 차이입니다. 우체국보험과 민영보험은 있죠. 보험의 종류별 계약 보험금 한도에게 제한이 없다. 민영보험은 한계가 없어요. 네가 알아서 해라는 거예요. 근데 우체국보험은 있지 않습니까? 한도로 갖다 딱 정해놨습니다. 틀렸습니다. 우체국보험과 민영보험은 있죠.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이자를 합산하여 가입자 1인당 있죠. 최고 5천만 원까지 보호한다. 이게 민영보험이 있죠. 그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이렇게 적용되는 거고 우체국보험은 있지 않습니까? 우체국보험 같은 경우는 전액이 보장된다는 강점이 있어요. 전액이 보장된다는 강점. 우체국보험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지고 이제 1번 맞고 나머지 내용들은 전부 이제 민영보험과 우체국보험의 이제 차이점들을 포인트로 잡아서 문제화 시킨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18번 들어가겠습니다. 8번. 자, 2000년 9월 막 이런 거 9월에 오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연도 정도는 충분히 문제가 돼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2000년이 아니라 원래 2013년이에요. 13년. 우체국 공익재단이 성립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국영보험으로서 우체국이 이제 공적 역할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연도가 틀렸죠. 자, 그다음에 공익 사업의 범위와 그 재원 조정 등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있죠. 과기부 령으로 정한다. 이것도 제가 이제 그 단톡방에서 있죠. 요거로 갖다 이제 시험 치기 이거는 한 이틀 전쯤에 우본이랑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과기부 그리고 또 누구지 그러니까 지청장의 역할을 갖다 이제 구별해가지고 정리해준 자료가 있어요. 그때도 다뤘고 있죠.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도 이거 과기부령 이거 체크하고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갖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과기부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공익사업의 이제 범위라든지 전반적인 이제 재원 조성과 관련된 것들이 있죠. 전부 다 이제 이번에 이제 그 과기부령으로 이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언급한 우체국 이제 공익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저소득 장애인 우체국 안보험 지원과 같이 보험 가입자의 의료 복지 증진에 한해서 공익사업을 발굴에 지원하고 있다. 뭐 여기서 보면 이게 확실히 맞거든요. 그래서 이게 틀려야 되는 문제인데 처음에는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있지 않습니까? 자, 하나여라는 되게 예민한 단어가 들어갔어요. 하나여. 하나여는 뭐뭐만이랑 똑같거든요. 여러분 치는 모든 시험에 있죠. 뭐뭐만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그 선지는 틀릴 확률이 한 5만 프로 정도 올라가 버려요. 5만 프로 정도. 그러니까 원래 틀릴 확률이 한 1% 정도라면 5만 프로면 안 되구나. 어쨌든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뭐뭐만이란 단어가 들어가 버리면 있죠. 그 선지는
항상 유의를 갖다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지고 지금 보면 아니 왜 이 우체국 공익재단이 저소득 장애인 안보만 이렇게 뭐 그에 대해서만 공익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업들도 다양하게 하지. 그러니까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공익준비금은 해개년도 적립금 결산에 따른 잉여금의 0.05가 아니라 5%예요. 5%. 그 다음에 그린 보너스 전년도 책임준비금에 요게 0.05. 그러니까 요 두 개를 갖다 바꿔가지고 있죠. 공익준비금의 재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체국보험에서 이익 잉여금이 5% 그리고 그린 보너스 저축보험 있죠. 전년도 요게 이제 0.05%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 두 개를 바꿔가지고 오답을 구성했어요. 2번이 이제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금융회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의 종류. 자, 이런 문제도 거의 이제 거저주는 문제죠. 이런 문제는 이 선지의 옳고 그름을 갖다 판단해라는 얘기가 아니라 있지 않습니까? 그냥 네가 방향성만 파악해서 이게 어떤 거랑 연결되니 하면서 이제 짝짓기. 문제 유형 자체가 쉬운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 개념만 잡혀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자, 리스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리스크는 있죠. 예상하지 못한 손해율의 증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주가, 이자율, 환율 등의 시장 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리스크. 여기서는 이제 시장이라는 단어가 딱 나오죠. 그래서 바로 이제 시장 리스크 나와버리고요. 그 다음에 뭐뭐 리스크는 자금의 조달, 운영기관의 불일치, 예기치 못한 자금의 유출. 그러니까 자금이 부족해서 생기는 리스크. 그러니까 유동성이 자금이거든요. 이 유동성이 부족해서 생기는 리스크를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건 뭐예요? 예상치 못한 손해율의 증가. 이게 보험의 손해율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는 이제 보험 리스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보험, 시장, 유동성 1번이 정답이 되는 거네요. 자, 그리고 이제 이번 문제 나름대로 이제 변별력이 있는 문제였던 있지 않습니까? 10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이제 제가 그 시험 직전에 이제 예상을 우체국 보험의 모집 자격 요건이 있죠. 요거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보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자, 기획번 금융 업무 담당자를 제외한 신규 임용률로부터 3년 이하의 직원은 보험 모집을 제한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나 금융 업무는 아주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전문 지식도 필요하기 때문에 뭐 이제 아무나 있지 않습니까? 아무나 맡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이제 어떤 이제 특정한 이제 제약을 갖다 다뤄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직원 중 보험 모집을 희망하는 자는 우정 인재 개발 원정이 실시하는 사이버 교육 과정을 갖다 이수해야 돼요. 근데 사이버 교육 과정은 집에서 대충 인터넷으로 공부하는 거지 않습니까? 애들이 그냥 시간만 떼고 제대로 공부를 안 했을 수도 있어. 그 사이버 교육 과정만 가지고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이버 교육 과정 있죠. 사이비요. 사이비 교육 과정만 가지고는 얘가 제대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확신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얘는 사이비 교육 과정을 갖다 거치게 되면 항상 추가적인 확인을 갖다 하게 됩니다. 그 이제 추가적인 확인은 뭐냐면 요 뒤에 나오는 거 봐요. 그러니까 집합교육으로 갖다가 20시간 이수할 경우. 그러니까 요것만으로 확신할 수 없으니까 플러스 요거를 하거나 있죠. 혹은 우본 내에서 우본 내에서 자격시험을 봐서 70점 이상을 갖다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나 아니면 요거를 했을 때 보험 모집 자격증이 부여된다. 요거 커플이니까 요거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귿번. 자, 우체국 FC는 우체국 직원이 아니라 이제 외부인들 잘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갖다 보험 모집인 비슷하게 쓰는 거예요. FC로 선정될 수 있는데 국내 거주 외국인은 있죠. F2, F3, F4, F5, F6이 인정된 자이다.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선지의 어떤 킬링 선지인데 이거를 갖다 수업 시간에 제가 정말 정확하게 집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있지 않습니까? 교과서에 보면 F2, F3이 빠지고 F4, F6 이렇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제가 원래 이게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지금 내용상으로 보면 딱 공무원 시험 문제에서 출제하기 좋은 함정을 파기 좋은 구제라고 요 F3 빠진다는 거는 챙겨놓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딱 그대로 F3을 갖다 넣어가지고 오답을 갖다 맞는 거예요. 요게 틀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업 강의를 갖다 이제 제대로 들으신 분들 무조건 다 맞춘 거예요. 킬링 문제 중 하나였던 애 있지 않습니까? 10번은 무조건 챙겨갈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체국 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 예금업법에 따라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이제 그 집행이 종고되거나 쭉쭉쭉 나오는데 요거를 갖다 하나하나 다 외울 필요 없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6개월짜리랑 2년짜리 그리고 이제 3년짜리, 5년짜리를 갖다 구별하는 방법을 갖다 알려드렸어요. 해지는 6개월, 해지되면 6개월. 그리고 이제 벌금이 있죠. 벌금은 벌금 해서 두 글자니까 2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벌금에 따라서 종료된 자 뭐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얘들은 이제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우체국 FC로 뭐 등록을 제한한다. 이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자격 뭐 보험 설계사 같은 5글자짜리가 자격 취소가 되면 걔들은 5년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보험 모집 자격 있지 않습니까? 자격이 이렇게 박탈당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3년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이제 6개월, 2년, 3년, 5년을 갖다 이제 구별하는 팁을 수업 때 알려드렸고요. 2년짜리가 여기 나왔죠. 그걸 갖다 만약 오답으로 만들려면 뭐 5년을 넣거나 6개월을 넣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답을 만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거는 이제 맞는 선지입니다. 얘만 틀리고. 자, 그래서 이제 맞는 거 이제 3개, 10번 어려운 문제 하나는 이제 우리가 확실히 챙길 수 있었어요. 기본 강의까지만 제대로 따라왔어도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보험료 실시간 이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러니까 이제 실시간 이체라는 보험료 납입 방식이 있죠.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계약 상태가 정상적인 경우만 가능하다. 계약만 가능하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보험 조금만 하다 보면 이건 그냥 보험에 대한 상식이에요. 당연히 뭐 실시간 이체 같은 걸 하려면 있지 않습니까? 계약 상태가 정상인 경우에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이 해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거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을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대상 보험료는 있죠. 당월분 보험료 1, 2 연체 그리고 선납 보험료다. 이거는 여러분이 암기를 해야 되는 고난도 포인트인데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다고 이 부분들 잘 비교해가지고 보험료 납부 방식마다 이게 가능한 애들이 있고 불가능한 애들이 있다고 있어요. 요거는 신경 써서 이제 암기를 해달라고 있습니다. 중고난도 포인트이지만 시험에 출제되는 포인트라고 있습니다. 딱 문제 내기 좋은 포인트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당월 보험료 있죠. 이건 당연히 되는 거고 문제는 얘랑 얘가 되냐 안 되냐 하는 건데 자 실시간 이체는 계속 보험료 실시간 이체는 얘는 되는데 얘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2번이 틀린 선지가 되는 겁니다.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수금 방법이 자동 이체인 계약은 그러니까 실시간 이체인데 원래는 자동 이체인 계약이었던 거예요. 수금을.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실시간 이체 출금 계좌와 있죠. 그 다음에 자동 이체 계좌가 반드시 일치해야 된다고 했어요. 달라도 상관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는 자동 이체한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야 돼요. 그런데 내가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실시간 이체를 통해 가지고 다른 계좌로 있죠. 다른 계좌로 실시간 이체로 뭐 그 보험료를 갖다 납부했어요.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자동 이체 할인은 적용이 된다 하는 겁니다. 급할 때 한 번쯤은 실시간 이체를 해도 자동 이체 계약이 돼 있으면 자동 이체 있지 않습니까? 계약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를지라도 맞고. 그리고 이제 고객 요청 시 즉시 보험 계약자의 계좌 또는 보험료 자동 이체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보험료를 갖다 납부하는 제도이다. 이게 원래는 그 계속 보험료 실시간 이체에 대한 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선지죠. 근데 이걸 갖다 맨 밑으로 빼놨네요. 깜찍하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12번 한번 풀어보죠. 12번. 12번은 이제 보험료 할인 및 납입 면제. 보험료 할인에 대해서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찍었는데, 이것도 이제 역시 나왔죠. 자, 보험료 납입 면제 그리고 선납 보험료는 해당 보험료에 합산하여 지급하고 보험료가 납입 면제되면 있지 않습니까? 먼저 미리 내놨던 선납 보험료는 보험금과 합해가지고 당연히 돌려줘야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보험료 납입 면제가 되는 시점부터 보험료를 갖다 우린 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린 미리 내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 납입 면제가 되면 내가 받아야 될 보험료랑 미리 내놨던 보험료 다 돌려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경과 보험료. 그러니까 내가 이제 보험료를 냈는데 한 달치를 냈는데 15일이 지나 사고가 나버렸어. 그러면 얘는 이제 보험료를 갖다 이미 써먹은 거죠. 하지만 남아있는 보험료 15일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미경과 보험료는 해당 보험금에서 제외한 후에 지급한다. 이거 여러분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세요. 그러니까 보험 사고가 나가지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됐어. 그러면 이제 보험금과 함께 뭐 이렇게 보험금 같은 걸 돌려줄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돌려주는 과정에서 보험금은 당연히 돌려줘야 되는데 미경과 보험료
보험료, 안 쓴 보험료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갖다가 여기서 제하고 돌려줘야 되겠어요? 플러스해서 돌려줘야 되겠어요? 플러스해서 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 틀렸고요. 그 다음에 납입 면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있죠. 해당 월의 응당 계약일 이후인 경우. 이게 응당 계약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조금 까다로워가지고 수업 때 이미 강조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월 보험료를 갖다 납부하는 날 있지 않습니까? 그날을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납입 면제가 발생하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월에 있죠. 계약 응당일 이후인 경우에는 당월분의 보험료는 납입을 해야 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수업 때 아주 강조했던, 약간 좀 까다롭긴 해요. 하지만 이제 강조했던 포인트입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손 의료 보험료의 피보험자가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 상실 시, 포인트는 이제 이 실손 의료보험에서 의료 수급권자가 원래 수급권자 자격이 원래 있었던 사람이요. 이게 있으면 할인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상실된 경우에는 자, 상실한 날로부터 할인되지 않는 영업보험료로 납입해야 된다. 너무 상식적이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함정에 들어간다면 이게 다음 날로부터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다음 날. 하지만 우리는 다음 날을 애워야 안 해요. 그냥 날을 애워야 안 해요. 안 애운다고 했어요. 다음 날이 좀 특이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 날이 들어가면 우리는 이거를 갖다 암기를 하지만 다음 자가 안 들어가는 그냥 날은 이거 당연해 하면서 이제 암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맞는 선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금리 변동형 상품 그리고 개인 연금 저축 상품을 포함한 보험 계약은 보험료를 3개월분 이상 미리 납입하는 경우 선납 할인을 적용한다. 이 선납 할인과 관련된 내용에서 예외상 선납 할인이 안 되는 상품에 보시면 있지 않습니까? 자, 금리 변동 상품이라든지 연금 저축 상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조건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원래는 선납 할인이 가능한데 금리 변동형이라든지 개인 연금 저축 상품은 있죠. 선납 할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들이 원래는 선납 할인이 안 되는 예외인데 되는 척, 뭐 조건만 충족하면 되는 척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 두 개 틀리고 요 두 개 맞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 들어가겠습니다. 13번. 무배당 우체국 대한민국 엄마 보험. 자, 대한민국 엄마 보험이 이제 중간에 이제 그 개정자료에서 추가가 됐던 내용이죠. 얘 보시면 이제 과기부 장관이 있죠. 보험료의 50%를 납부한다. 50%가 아니라 있지 않습니까? 최신관서가 전액을 납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최신관서가 뭐 결국에는 뭐 과기부 장관이라 과기부 장관 밑에 있는 애들이죠. 하지만 이제 요 50%가 아니라 이제 전체를 납부한다. 과기부 장관도 정확한 표현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2번, 3번이 지금 특약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특약을 갖다 어느 정도는 집어줬지만 수업 시간에 이제 마지막에 가가지고 특약보다는 기본 내용을 갖다 중심으로 정답을 갖다 쫓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특약을 갖다 여러분 챙기기 시작하면 이 보험 상품이 끝이 안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얘기한 대로 이 두 개를 갖다 일단 스킵. 얘는 무조건 틀렸어. 요 두 개 스킵 하고 4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보험 기간 중에 있죠. 계약 해지 등의 사유로 발생한 해약 환급금은 있죠. 과기부 장관에게 귀속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상식적으로. 그리고 이거는 수업 시간 때도 다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난이도는 있지만 요까지는 알아야 된다고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특약들은 이런 것들은 굳이 몰라도 뭐 이렇게 풀 수 있다. 그리고 특약에는 좀 중요한 것만 챙겨드렸습니다. 하지만 얘들은 요거는 약간 어려운 내용이지만 알고 들어가야 된다고 했어요. 요게 맞습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도 생각해 보세요. 과기부 장관이 100% 그러니까 최신관서에서 100% 있지 않습니까? 보험료를 냈어요. 우체국 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보험기간 중 계약 해지가 일어난다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약환급금은 누구한테 줘야 되겠어요? 당연히 누구에게? 과기부 장관에게. 이거를 갖다 보험 계약자라든지 이런 사람한테 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왜 걔는 돈을 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4번이 확실히 맞습니다. 그러면 2번, 3번을 볼 필요가 없지. 요렇게 푸는 거예요. 요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기에서 14번 14번 맞죠? 자, 보기의 내용을 갖다 모두 충족하는 보험 상품으로 옳은 것은 자, 이게 이제 그 보험 상품 관련해서 이제 또 되게 가장 친절한 유형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특징들을 나열하고 있어요. 그 특징과 이제 연결해 가면서 있죠. 가장 매칭률이 높은 상품을 갖다 골라내는데 여기서 가장 특징이 강한 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예요. 주계약 보험 계약 기간이 보험 기간이 80, 90, 100세 만기이다. 80, 90, 100세 만기 상품이 딱 3개밖에 없어요. 중요한 거 3개.
체계. 이거 그래서 제가 암기티까지 만들어 드렸어요. 와 100세당. 와 100세당. 와 드디어 이제 100세가 된 거예요. 와 100세당. 와이드 그리고 100세, 뉴 100세 그리고 당뇨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와이드 아니네. 얘 아니고 와이드 얘는 맞고 그다음에 100세 얘 아니고 요 두 개 중에 하나예요. 두 개 중에 하나요. 그다음에 또 결정적인 힌트가 하나 더 있죠. 국민 체력백. 와 100세당 해가지고 100세당은 국민 체력백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그럼 정답 뭐예요? 그러니까 2번? 3번?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로에 들어갈 내용으로 바르게 착지해서 자, 가번 1번 무배당 우체국 든든 종신보험. 우리가 이제 보험 상품 중에 이제 처음으로 다룬 상품이죠. 그거는 주계약 보험 가입 금액 4천만 원을 가입하는 경우 얘 같은 경우 이제 고액 할인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이 크면 있지 않습니까? 고액 할인을 해줘요. 요거 암기하는 팁 알려드렸죠. 1, 2, 3, 2, 3, 4. 그 다음에 3, 4. 자,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미만 구간에서는 1%. 자,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미만 구간에서는 2%. 그 다음에 4천만 원 이상은 3%. 이렇게 해줬습니다. 근데 여기 4천만 원을 가입했죠. 그럼 얼마? 몇 프로 할인해줘요? 3% 할인해주는 겁니다. 3%. 여기서 보면 선지에서 보면 2번, 4번이 3%로 되어 있어요. 일단 절반 2분의 1까지 이제 접근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체국 치매 강병 보험 있죠. 중증 치매 상태로 최종 진단이 확정되고 최종 진단 확정된 날로부터 있죠. 요거는 15년 치매 간병 보험은 있죠. 15년 동안 자 이제 뭐 그 확정일로부터 이제 살아있을 진단 확정일로 살아있을 때 자 치매 간병 자금을 갖다 지급한다. 요 수치도 이제 아주 중요한 수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배당 우체국 간병비 보험. 자, 그 보험 상품 중에 제가 이제 1순위 가장 이제 출제될 확률이 높은 상품 그 우체국 이제 간병비 보험으로 꼽았습니다. 역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5문제 찍은 거에서 나온 거예요. 그 장기 요양 상태 보장 개시일이 쭉쭉쭉 나오는데 얘는 있죠. 요 치매 간병 보험보다 조금 짧아요. 그러니까 보장 기간이 그러니까 10년입니다. 10년. 그래가지고 이제 얘 3%, 15%, 15년, 10년 해가지고 이제 얘도 이제 아주 깔끔하고 이제 기본적인 문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16번 문제. 우체국 보험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에 이제 그 더 든든한 자녀 지킴이 있죠. 2종은 있죠. 최대 100세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요게 약간 중고난도 지식이긴 한데 있지 않습니까? 요런 것까지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제 중상 난이도까지만 챙기셔도 이 내용을 갖다 챙겨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1종이 얘가 이제 30세까지거든요. 자녀 지킴이니까 어린애들 30세까지만 이제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2종은 든든형 해가지고 얘가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100세까지 이제 보장을 갖다 해주는 거예요. 맞는 선지고요. 그 다음에 2번 우체국 간편 가입 건강보험. 이거는 애울 게 없어요. 완전 그냥 거저주는 상품 문제예요. 간편 들어갔죠. 그러면 건강 관련 몇 가지 고지를 해야 된다. 3가지. 더 간편이면 1가지.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배당 위민 단체 플랜 보험은 피보험자가 3인 이상의 단체로 요거 이미 한번 기출이 되거나 우리 그 문제집 같은 데서 분명히 다뤘어요. 그러니까 요거 어디서 다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5명 이상이에요. 5명 이상부터 해가지고 있죠. 5에서 20인, 5에서 20인은 1%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21인에서 100명까지는 있지 않습니까? 1.5% 그리고 100명 이상은 2% 해가지고 그 5인 이상부터 있지 않습니까? 할인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게 틀렸네. 그 다음에 이제 무배당 든든한 종신보험은 있죠. 3대 질병 진단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자 주계약 사망보험의 일부를 선지급받는다. 이것도 이제 든든 종신보험에 있지 않습니까? 주요 내용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주요 내용에 나오는 주요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사망보험금 일부 선지급하는 상품들이 제한이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상품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든든한 종신보험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7번. 자, 두 번째 그 고난도 변별력 문제죠. 이것도 조금 까다로운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것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개수 세는 문제니까 조금 이제 문제 유형 자체가 좀 고난도죠. 먼저 이제 기욱번 어깨 동무 보험 있지 않습니까? 무배당 어깨 동무 보험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얘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얘가 장애인 전용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보장성 보험이죠. 그리고 이제 뭐예요? 그러니까 보장성 보험이니까 당연히 세액공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보장성 보험, 저축성 보험, 연금, 저축, 연금, 보험 이렇게 들어가죠. 그리고 위에 애들은 뭐를 해줬어요? 세액공제를 해줬잖아요. 그게 100만 원까지 있지 않습니까? 일반 근로자들은 12%를 해줬고 그 다음에 장애인 등 장애인과 동급은 15%를 갖다 해줬습니다. 얘도 장애인들도 있죠. 100만 원에 대해서 15%까지 할인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 지금 얘기하는 거죠. 세액공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맞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린 보너스 저축보험, 보너스 저축보험 플러스는 장애인 전용 보험 전환 특약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그 저축성 보험은 있지 않습니까? 이지장이 대부분 안 들어가요. 대부분 안 들어가는데 지정 대리인 그 청구 있지 않습니까? 지정 대리인 청구는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장이라든지 그리고 이륜차와 관련된 내용들은 안 들어갑니다. 그래 요거 틀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배당 우체국 급여 실손 의료보험 갱신형은 자 주계약의 경우에 질병형만 가입할 수 있다. 실손보험은 기본적으로 있죠. 종합형에 가입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뭐 이게 그 사유가 뭐 이제 뭐 질병 종합적으로 가입을 못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종합형에 가입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가지고 이게 또 틀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무배당 와이드 건강보험은 있죠. 주계약 보험 가입 금액이 있죠. 2천만 원인 경우 주계약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 자, 와이드 건강보험 있지 않습니까? 요것도 이제 5개의 그 고액 할인이 가능한 상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가지고 만약에 이제 아까도 봤죠. 1, 2, 3. 자,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미만은 1%를 감액을 해준다. 할인을 해준다. 감액이 아니라. 그래서 이거 이제 맞는 거죠. 그래가지고 2개가 맞는 문제였습니다. 17번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고난도 문제입니다. 문제 유형 자체도 그렇고 선지 자체도 이제 완전히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 다음에 이제 18번 들어가겠습니다. 저축성 보험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파워 적립보험 있죠. 파워 적립보험은 주계약 상품 이용에 일반형과 비과세 종합형 저축이 있다. 비과세 종합형 저축이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봤던 그린 보너스 저축보험 플러스 있죠. 그린 보너스만 얘가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파워 적립은 뭐가 해당이 됩니까? 얘도 2가지 유형이었던 것 같은데 1형, 2형이 있었던 것 같은데 1형이 이제 만기 목표, 그다음 만기 목돈, 그리고 2형이 뭐 이자 지급형 이런 식으로 아닙니다. 어쨌든 이제 비과세 요거는 그린 플러스만 된다고 했습니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알찬 전환 특약은 있죠. 납입 기간이 일시납으로 보험 기간은 3년부터이다. 자, 일시납인 것은 너무 당연하죠. 그러니까 알찬 전환 특약. 얘는 뭐 그러니까 꾸준하게 내는 게 아니라 다른 보험이 지금 넘어오는 거니까. 그런데 보험 기간이 3년부터인가 2년부터입니다. 보험 기간을 갖다가 이제 애우는 거는 좀 고난도 영역에 속하죠. 하지만 이거는 고난도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얘 있지 않습니까? 알찬 전환 특약의 보험 기간이 그러니까 표에 나오는 게 아니라 본문의 주요 특징에 뭐 2년 뭐 3년 7년 해가지고 쭉쭉쭉 나와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얘는 알찬 전환 특약에 있죠. 보험 기간은 얘는 본문에 이 보험 기간이 강조가 돼 있기 때문에 얘는 뭐 고난도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중간 정도 난이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3년이 아니라 2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틀리고. 자, 그리고 이제 무배당 이제 그린 보너스 저축 보험 플러스 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네요. 만기 유지 시 전체 보험 기간 동안 보험 보너스 금리를 제공한다. 얘가 이제 보너스가 추가가 되는 상품인데 어떤 때 보너스가 추가가 되냐면 만기를 유지할 때 보너스가 추가가 돼요. 근데 만기를 유지하면 보너스 금리가 추가가 되는데 자, 전체 기간이 아니라 있지 않습니까? 1년 동안 1년간 이 그 보너스 금리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보험 기간이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무배당 우체국 온라인 저축보험은 가입 1개월 유지 시 언제든지 있죠. 해약해도 해약 환급금이 납입보험료의 100%이다. 제가 이제 그 문제풀이 할 때 그 온라인 상품, 특강인가 온라인 상품들은 출제될 확률이 상당히 낮다고 했죠. 근데 딱 하나의 선지가 나왔어요. 딱 하나의 선지. 근데 이제 온라인 선지들이 뭐 출제될 확률이 낮긴 낮은데 그래서 이제 표라든지 이런 거 깊이는 볼 필요 없는데 이 상품들의 주요 특징들 정도는 간단하게 좀 보고 가라고 했어요. 그 주요 특징에 있지 않습니까? 주요 특징에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주요 특징에 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이제
지금 보시면 주요 특징에 이제 그 우체국 온라인 저축보험은 있죠. 1개월 유지 시 언제든지 해약이 가능하다. 원래는 저축보험 같은 경우는 해약을 하게 되면은 짧은 시간에 해약을 하게 되면은 뭐 이제 뭐예요? 그러니까 어떤 페널티 같은 게 주어지는데 얘는 1개월만 유지해도 있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의 100% 이상 보장이 되는 상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 요게 이제 온라인 저축보험의 특징이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4번이 맞고 나머지 다 틀렸네요.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제일 어려운 내용이 요거였습니다. 온라인 상품이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까지 이제 온라인 상품은 중요도가 떨어진다고 이제 깊이 들어가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요런 문제를 맞춰서 접근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온라인 상품에서도 다 버리지 말고 표까지는 안 들어가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보고 들어가라고 했죠. 이게 그 기본적인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18번에 이제 4번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9번. 자, 우체국 이제 연금보험 상품에 대해서 어깨동무 연금보험은 있죠. 30세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근데 이거는 이미 한번 기출이 됐던 거예요. 기출이 포인트로 나왔었어요. 이거 20세예요, 20세. 그렇죠. 뭐 틀린 거죠. 그러니까 이거 모르면 이제 제대로 된 기본적인 있지 않습니까? 공부라든지 반복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꼭 맞춰야 되는 선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체국 연금저축보험은 납입 주기를 있죠. 월납과 일시 납축 선택할 수 있다. 자, 우체국 연금보험은 월납은 가능한데 있지 않습니까? 일시납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전형 같은 경우는 일시납이 가능한데 그냥 우체국 연금보험은 일시납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기본 강의를 할 때 그러니까 그 상품 강의를 할 때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축성 보험과 연금 보험은 있죠. 납입 주기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월납이 원칙인데 일시납 들어가는 애들은 잘 챙겨놔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원칙이 이제 그 저축성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연금 보험 있죠. 이런 애들은 월납이 원칙이에요. 근데 일시납이 되는 애들이 있어. 그러면 그 일시납이 되는 경우는 일시납이 들어간다는 걸 꼭 암기를 하고 구별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포인트 제대로 잡은 거죠. 그다음에 자, 무배당 우체국 온라인 연금 저축보험. 온라인 하나 더 나왔구나. 그러니까 온라인 하나 더 나왔네. 그러니까 요거는 있죠. 계약일 이후 1년이 지난 이후부터 있죠. 연금 개시 나이 마이너스 1세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 근데 이 추가 납입과 관련된 내용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보험의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온라인을 좀 가볍게 봤더라도 막 표에 나오는 거 이런 거 제꼈더라도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이제 이런 것까지는 여러분이 챙겨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지금 틀린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1년이 아니라 1개월이에요. 1개월. 요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챙겨가야 되는 포인트였습니다. 수업 때도 이제 강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있지 않습니까? 무배당 우체국 연금저축보험. 이번에는 이전형이 나왔네요. 이전형은 이제 납입 주기가 월납인 경우 그 보험료를 갖다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이게 이제 저축보험 같은 경우는 자 추가 납입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챙겨 놓으셔야 되는데 자 우체국 연금저축보험 이전형 같은 경우는 있지 않습니까?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근데 납입이 가능한데 일시납은 안 되고 이제 월납인 경우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난이도가 있지만 역시 수업 때 정확하게 이제 포인트를 갖다 잡아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이제 4번으로 갑니다. 요것도 이제 앞에 이제 17번이나 10번까지는 아니더라도 꽤 변별력이 있는 이제 문제라고 볼 수 있죠.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20번 보겠습니다. 자, 우체국 연금보험. 그 앞에 무배당이 안 붙었죠. 그러면 이게 이제 유배당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새로 나온 상품이죠. 새로 나온 상품. 이번에서 이제 새 추가 자료를 갖다 제시하면서 그 추가 자료에서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자, 가입 나이는 0세부터 연금 개시 나이 마이너스 5세까지이다. 연금보험이 기본적으로 이제 요런 이제 그 가입 나이 있지 않습니까? 가입 나이를 갖다 쓰고 가입 나이 체계를 갖다 쓰고 있습니다. 그 일반적인 이 체계가 적용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보시면 연금 지급 형태는 있죠. 종신형과 확정기간형 그리고 더블 연금형이 있다. 자, 이 더블 연금형은 있지 않습니까? 우체국 연금보험이 아니라 있죠. 원래부터 있었던 무배당 우체국 연금보험이 있어요. 이거는 유배당 상품이고 그 무배당
우체국 연금보험에는 있는데 유배당 우체국 연금보험에는 없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갖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배당 우체국 연금보험과 유배당 우체국 연금보험을 구별할지 아니하면서 문제를 갖다 낸 겁니다. 근데 뭐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문제였죠. 그러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있죠. 이자소득세, 비과세를 갖다 받을 수 있다. 여기 위에 애들은 세액공제, 그리고 여기 밑에 애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있지 않습니까? 비과세. 그리고 월납 계약으로 있죠. 기본 보험료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있죠. 고액 계약 적립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요게 원래 그쵸.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제 월납 계약에 대해서는 있지 않습니까? 고액 계약 적립 금액을 갖다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무조건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몇 가지 이제 요건이 있어요. 그 요건이 뭐냐면은 기본 보험료가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있죠.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그 모든 만약에 40만 원이다. 그러면 40만 원 전체에 적용하는 게 아니라 30만 원에서 초과한 부분 10만 원을 갖다가 있지 않습니까? 요 이제 고액 계약 적립 금액을 갖다 받을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래서 4번도 맞는 선제입니다. 요게 어떻게 보면 좀 쉬운 포인트에서 오답을 갖다 주고 있죠. 이것도 이제 정답 자체가 쉽기 때문에 고난도 문제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2024년 있죠. 보험 일반 해설 강의를 갖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이번 시험을 갖다 이제 함께 준비해 주시느라고 여러분들이 고생 많이 하셨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